영어로 생각하며 말하기. Unit 1. Cook. The continuous tense. 자, 교재는 10페이지입니다. 1과에서는 cook이라는 상황을 가지고 계속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계속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현재 시제라고 배운 거예요. I cook lunch라는 상황이 있을 때 이것이 현재 요리한다는 게 아니고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시간 차이가 있죠. 우리말 시제와 영어 시제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생각하고 영어 하게 되면 항상 시제에서 헷갈리게 돼요. 그림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요리하는 상황을 나눠서 보면 I cook lunch가 되겠죠. 그래서 영어는 순서대로 갑니다. 우리말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그 다음에 점심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을이라는 게 들어가고 요리하다가 요리한다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가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쉬운 언어라고 했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 이와 같이 상황을 떠올리고 그것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머릿속에서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기초 과정일 때 이 훈련을 해야지 나중에 긴 문장을 할 때 쉬워져요. 자, 누가 하고 있죠? I, 그 다음에 상황은 cook. 자, 이거는 lunch라고 간단하게 합시다. 자, 이제 단어를 바꿔보면서 할게요. I cook breakfast. 자, breakfast는 아침 식사란 말이죠. I cook supper. 이거는 간단하게 먹는 저녁입니다. I cook dinner. 이거는 잘 차려서 먹는 저녁이에요. 디너는 꼭 저녁 식사에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아침에 먹어도 점심 때 먹어도 잘 차려서 먹으면 디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음식을 다 잘 차려놓고 먹는 걸 디너라고 해요. 그리고 간단하게 뭐 햄버거 먹는다. 이런 거는 이제 서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I cook spaghetti every Sunday. 자, 아까 이게 계속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every Sunday와 같이 계속되는 시간대와 함께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breakfast, lunch, supper, dinner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영어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먹었는지 음식 이름을 써주는 게 더 좋습니다. 뭘 요리했는지. 그래서 I cook spaghetti for dinner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초 과정이고 단어 학습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잘 안 쓰는 표현을 썼습니다. 쓰지 않는 건 아닌데요. 뭐 사용 빈도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구체적인 음식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I cook Chinese noodles on Sundays. Chinese noodles는 이 누들은 국수 종류를 말하거든요. Chinese는 중국이죠. 중국식 국수죠.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이제 짜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on Sundays라고 s가 붙으면 일요일마다가 돼요. every에서는 s가 안 붙어요. 그리고 on Sundays에서는 s가 붙었죠. s가 없으면 일요일마다가 아니고 뭐 on Sunday 하면 이번 일요일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어떻게 할까요? 현재 진행형을 씁니다. I am cooking lunch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I cook lunch와 I am cooking lunch는 시간대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에선 그게 같아요. 그렇죠? 나 점심 요리하고 있어. 그리고 나 점심 요리해.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죠. 표현법이 다를 뿐이죠. 하지만 영어는 이 시간대를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생각하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시간대 구분이 안 됩니다. 단어에 대한 설명은 교재에 따로 있어요. 이렇게 있죠. breakfast하고 dinner하고 있고요. 자세한 설명은 영단어 암기법 7번에 있습니다. 이 강의를 별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이직 책에서 하는 거는 이런 기초적인 영어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제가 개인 지도할 때는 이 책을 가지고 발음 지도를 해요. 우리가 보통 발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억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억양이라는 건 높낮이거든요. 영어는 중요한 단어부터 말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에
강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억양이 생기는 겁니다. 이 단어에서 I cook breakfast.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breakfast가 가장 중요하겠죠. breakfast를 가장 강하게 읽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I는 평상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 정도 강세예요. cook이라는 것도 이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두 번째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중간적인 강도고 세 번째 breakfast가 이제 조금 강한 강도 그 정도로 해주면 됩니다. 자, 구글 번역에 들어가서요. I cook breakfast라고 쓰게 되면 기계음으로 읽어줘요. 들어보세요. I cook breakfast. 이건 기계음이기 때문에 세 개가 거의 다 비슷한 강세로 읽어졌죠. 그래도 원어민 발음이 궁금할 때는 구글 번역에서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I cook breakfast. I cook breakfast. 영어 듣기법 중에 쉐도잉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 원어민이 말을 할 때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훈련인데 그래서 이제 그림자 같다 해서 쉐도잉 학습법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좋은 학습법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거는 가상현실 듣기예요. 가상현실 듣기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영화 같은 걸 볼 때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내가 하는 말이다 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리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리잖아요. 그것이 내가 하는 말이다 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배우다 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아주 유창하겠죠. 그렇죠? 이게 쉐도잉보다 좀 더 집중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하고 나면 조금 피곤하긴 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괜찮아요. 언어를 학습하는 방법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분야가 있죠. 그런데 이거를 나눠서 보면요. 듣기하고 읽기는 수동적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방식이죠. 읽기를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듣기를 하고 있어요. 능동적인 방법은 말하기와 쓰기입니다. 내가 지식을 남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이 수동적인 방법은 내가 몰라도 그냥 듣기만 하면 되고 읽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모르는 건 못 알아듣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모르면 아예 말을 할 수가 없고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훨씬 더 집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학습할 때 듣기 위주나 읽기 위주로 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런데 말하기나 쓰기 위주로 하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단축됩니다. 제 개인 지도할 때는 쓰기를 바탕으로 해서 말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냥 말하게 되면 우리말 생각하고 영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콩글리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말을 미리 다 써놓고 쓴 것을 바탕으로 말하기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틀리는 게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학습 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돼요. 상당히 빨리 늡니다. 그래서 보통 24시간 정도 하면 실력이 확 바뀌어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쉐도잉이라는 것은 듣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수동적인 듣기예요. 좀 집중도가 높을 뿐이죠. 가상현실 듣기라는 것은 수동적인 듣기를 내가 말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바꾼 거예요. 집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자주 하셔야 돼요. 가능한 많이 하셔야지 영어 실력이 일취월장합니다. 구글에서 English Story for Children 이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하시면 돼요. 요즘에 이런 자료들이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준이 되신다면 English 드라마라고 검색하니까 또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같이 보면서 하면 좋은데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구글 번역에 와서 이 문장을 넣었어요. 들어보세요. I cook spaghetti every Sunday. 기계음이라 억양이 완전히 정확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spaghetti죠. 그 다음에 every Sunday. every 같은 경우도 우리가 평상시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읽진 않아요.
그리고 I cook은 중간 정도라고 그랬죠. I cook spaghetti every Sunday 하면서 강세를 주면 돼요. 발음을 바꾸고 싶다면 강세를 먼저 바꿔야 돼요. 강세에 따라서 높낮이가 설정이 되고 그 높낮이에 따라서 낮은 부분에서 연음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 연음에 의해서 발음이 막 바뀌는 거예요. 강세가 없으면 연음 부분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다른 문장 들어보세요. I cook Chinese noodles on Sundays. I cook Chinese noodles on Sundays. 자, 교재를 가지고 혼자 하실 때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하면 이렇게 구글 번역에 입력해 놓고 들어보면 됩니다. I cook Chinese noodles on Sundays.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상현실 듣기로 해서 처음에는 그냥 들어봐요. 평상시 우리가 듣는 것처럼 들어봅니다. I cook Chinese noodles on Sundays.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이 말하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I cook Chinese noodles on Sundays. 마음속으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 훈련이 많이 충분히 된 다음에 따라하기를 하면 돼요. 마치 내가 말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따라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말을 한다는 생각으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상현실 듣기이고 이런 많은 문장을 다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말들을 내가 말을 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이 오랫동안 남아요. 그래서 학습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이거 읽기만 하면 뭐 금방 지나가죠. 근데 쓰라고 하면 대부분 못 써요. 왜 그럴까요?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읽기는 수동적이죠. 쓰는 거는 능동적이라고 그랬죠. 내가 알아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그림을 가지고 순서대로 하면 I cook lunch가 된다고 그랬죠. 이 뒤에 단어들은 지금처럼 여러 개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건 나중에. 우리말은 보이지 않는 시간부터 쓴다고 그랬죠. 영어는 눈에 보이는 것부터 쓴단 말이에요. I cook Chinese noodles on Sundays.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단어를 알고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리를 어디서 할까요? I cook lunch in the kitchen. 자, 이 런치와 키친은 둘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객관적인 것이죠. 둘 다 객관적일 때 무엇을 먼저 쓸까요? 자, 작은 거, 핵심적인 것부터 먼저 씁니다. 키친이라는, 주방이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내가 점심 요리한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핵심적인 cook lunch부터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방을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in the kitchen을 먼저 쓰는 거예요. 주어 앞에 in the kitchen I cook lunch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이제 빈도부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빈도부사란 거는 얼마나 자주, 빈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형과 함께 자주 쓰입니다. 이게 현재 진행이라면 이렇게 쓰질 않겠죠. always는 항상인데 항상 하고 현재 한다는 건 짝이 안 맞잖아요. 근데 cook이라는 것은 이게 계속된다고 그랬죠. 반복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always라는 빈도부사와 어울리는 겁니다. I always cook pork in the pot. pork는 돼지고기죠. 그리고 pot은 요리 그릇이에요. in이라는 건 공간에 쓰는 거죠. the라는 것은 특정한 거예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I often cook chicken in the slow cooker. slow cooker라는 것은 저온으로 장시간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slow라고 쓴 겁니다. I sometimes cook beef in the oven. 오븐 아시죠? beef는 소고기예요. I rarely cook in the frying pan. rarely는 거의 안 한다는 말이죠. I never cook steak in the microwave. 스테이크는 자, 이런 거를 스테이크라고 하죠. 스테이크에 대한 어원이 궁금하다면 영단어 암기 비법 42에 있습니다. 이 스틱이라는 막대기에서 유래한 거거든요. 고기를 원래 막대기에 꽂아서 구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스테이크가 된 겁니다. 이 빈도부사는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always는 all과 ways의 합성이거든요. 모든 길이니까 항상이라는 뜻이 된 겁니다. often은 of와 ten의 합성이에요. 그래서 10번 정도라는 말이 돼서 자주라는 의미로 바뀐 겁니다. sometimes는 some과 times죠. 그래서 종종이라는 뜻으로 바뀐 거고, rarely는 이 rare는 거의 안 한다는, 드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드물게라는 뜻이죠. never는 ever에 n이 붙은 거예요. n은 이제 no에서 나온 부정어죠. 그래서 절대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정문이 있죠. 부정문은 주로 not을 가지고 만드는데 부정하고 싶은 거 앞에 써요. 학교 문법에서는 do 다음에 not을 쓴다고 가르치는데 원래는 쿡을 부정하기 위해서 앞에 쓴 거예요. 영어는 중요한 거부터 말한다고 했죠. 중요한 거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부정하고 싶은 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 do not이 don't로 줄여서 추각형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마치 do 다음에 오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 거고, 실제로는 부정하고 싶은 거 앞에 not이 오는 겁니다. 자, I don't cook breakfast in the kitchen in the morning. 자, in the kitchen은 장소죠. in the morning은 시간이에요. 장소 먼저 쓰고 시간 나중에 쓴다고 했습니다. 우리말은 시간 먼저 쓴다고 그랬죠. 주의를 하셔야 돼요. I always cook rice and soup for breakfast. 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랬죠. I cook breakfast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체적이지 않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리했는지 써주는 게 영어예요. I usually cook outdoors on weekends. 자, usually는 use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use는 사용하다죠. 옛날에는 반복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일회용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usually는 자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I cook Japanese food for dinner twice a week. 자, twice a week은 뭐예요? twice가 to에서 나온 거예요. 두 번이죠. 일주일에 두 번. 이런 말이 됩니다. outdoors는 또 바뀌죠. 그러니까 야외에서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I sometimes cook sweet potatoes in the pressure cooker for lunch. 문장이 많이 길어졌죠. 자, sweet potatoes는 감자인데 단 감자예요. 그래서 고구마가 됩니다.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복수로 쓴 거고요. pressure cooker는 pressure가 누르다 라는 뜻에서 압력이 됐거든요. 그래서 압력밥솥을 pressure cooker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단어만 많이 알아도 이렇게 길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길어졌죠. 원래 우리가 배웠던 게 I cook sweet potatoes 또는 I cook potatoes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세 개의 단어로 하는 거였는데 거기에 sometimes라는 빈도부사가 들어갔고 sweet라는 첨가어가 들어갔고 그리고 장소인 in the pressure cooker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목적을 써준 거죠. for lunch. 우리가 아까 했던 I cook lunch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단어를 첨가하면 긴 문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conversation, 묻고 답하기인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회화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